차례된 인질 이타이 첸의 부모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국가조사위원회 설립을 분명히 약속하는 정당에만 투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비와 하기 첸은 이것이 정치적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10월 7일의 실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제 루비 첸 씨가 저와 함께합니다. 그는 납치된 후 761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전사한 군인 이타이 첸의 아버지입니다. 루비 씨 항상 이 24 뉴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콜. 이번 선거는 10월 7일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투표소에 갈 때 고민하게 될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국가조사위원회를 결정적인 쟁점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약 2년 전 저희 가족과 몇몇 다른 가족들이 이스라엘 대법원에 청원을 제출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왜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라고 말이죠. 도대체 하루 만에 1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251명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납치, 유괴 당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제 아이를 데려오는데 761이 걸렸는지, 그리고 약 2주 전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대법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의지가 없다면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오직 미래와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쪽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전 정부의 업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다가오는 국회에서 그런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싶은지 각 정당에 묻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루비, 당신은 이것이 정당의 입장을 넘어선 문제이며 국가조사위원회는 어느 정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비평가들은 이것이 10월 7일 책임 문제를 정당 간의 정치 쟁점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정치와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적어도 저는 인질 가족들의 대다수와 희생자 가족들 역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4년 동안 2,2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인 우리가 이전 정부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의 일부는 책임을 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10월 7일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10월 7일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가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실제로 당신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은 최근 예시아팁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당을 떠나는 요아브 세갈로비츠 의원의 송별회에 왔었죠. 라피드는 당신이 와줘서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거운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루벤, 저도 묻고 싶은데요. 앞으로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니콜,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시아티드 당의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은 저희가 예시아티드 당원이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막 출시된 이타이의 이름으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시아리드 당원 중 한 명이 사이먼 데이비드 손이라는 이웃이 실제로 그 와인을 구입해서
예시얼을 국회의원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10월 7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시아티드의 공식 당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항상 크네세트의 복도에서 저희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크네세트 의원들과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인질 구출을 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요청해도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니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레디 정당들은 그들이 2024년에 총리가 인질 석방 합의에 이르도록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키고 싶었던 법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줬던 만큼 강하게 입장을 고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적어도 저는 예시아리드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치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밤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물어봐 달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저처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지 못한 채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는 당신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여기 이 24 뉴스에서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루비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대화를 스튜디오로 옮겨서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 우리는 이 인질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 대중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지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10월 7일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인질들과 인질 가족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니콜, 엄청납니다. 그들은 정치권 전반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를 반드시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50년 전 요니 네타냐후라는 남자가 텔비 작전에서 사망했고 그의 형제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반테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외교 경력과 정치 경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지금 자신과 10월 7일 당시 자신의 역할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싫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탓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길. 오늘 또 다른 인질 가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브 잔드 갈키레트입니다. 그녀는 야이르 골란이 민주당 명부에 자신에게 우선 배정된 자리를 약속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골란은 소셜미디어에서 기본적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우선 배정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야이르 골란과 민주당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네타냐후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0월 7일 이후 네타냐후에게 가장 성가신 비판자이었고 모든 정치 시위와 모든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크게 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질 포럼이 정치적이지 않았는데 그녀가 그것을 꽤 정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이르 골란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는 11만 3천 명이 참여한 예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 배정 자리를 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나는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자신의 당에 충성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